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입니다. 좀 이런 얘기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영상을 좀 안 찍을 수가 없다고 좀 판단이 들어가지고 세 번째 저희 특허그룹 뷰의 충격 단독 뉴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문제가 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표 무단 선점에 따른 그런 피해에 관련된 그런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자료는 한국 기업이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해서 받은 그 피해와 관련된 자료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난 국내 상표 브로커 때문에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당한 그런 피해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브로커에 의한 피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있는 상표 브로커에 의해서 그 브랜드를 총 2,367개를 무단 선정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브로커로부터 그 상표를 사오면서 합의 명목으로 준 돈이 25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표 브로커들이 뭐 남조차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네. 결국 이렇게 상표를 그 유명인 아니면 그 유명 브랜드에 소속된 그 대표라던가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상표를 출하하는 이유는 결국에 돈이에요. 네. 건당 보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네요.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는데 얼마 들죠? 100만 원이 안 들죠. 그러면 최소 네, 수익률 10배를 튀기는 겁니다. 10배. 네.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하죠? 자, 그게 이거 완전 꿀템인데, 그죠? 네, 완전 꿀템인데도 저희가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늘 하는 일이 이거니까. 우스갯소리로 무단 선점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간판들 보일 때마다 네. 상표 출원하는 사람이 있다. 나쁜 놈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그분은 바로 임영웅입니다. 드디어 이제 진에 네. 대한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근데 저희가 저번 그 영탁님 영상을 찍을 때 아직 네. 임영웅님한테까지는 그 마수가 뻗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그 임영웅님의 이제 그 성명, 네. 활동명이든 이제 그거 자체는 아직 침범을 당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무엇이 있냐? 바로 팬카페라던가 아니면 임영웅님의 이름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다른 명칭이겠죠. 별명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지금 뻗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키프리스 그렇죠. 한번 네. 와봤습니다. 임영웅님 당연히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도 거절이 된다. 등록은 네.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네. 영탁님 영상에서 먼저 살펴봤고요. 네.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영웅시대. 네. 이 있습니다. 팬카페의 이름을 홍모 씨가 출원을 했습니다. 네, 마이 히어로라 밑에 붙어 있긴 한데 거기 막 하트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네. 이게 결국 임영웅님을 좀 사랑한다는 걸 조금 이제 연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정 상품을 봤어요. 네, 지정 상품이 보통 굿즈더라고, 굿즈. 네. 스티커. 뭐 스티커나 뭐 티셔츠, 티셔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장난감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팬카페에서 뭔가 수익 활동을 할 만한 그런 대상물들에 대해서 상표를 출원해 놨더라라는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만히 냅두면 좀 등록 가능성이 한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 출원인과 그 다음에 뭐 공식 팬카페 사이에서의 뭔가 다른 이제 결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정말 무관한 제3자의 출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등록을 저지시키거나 가져오거나, 근데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냥 등록을 저지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잘 걱정인 부분이고, 네, 어쨌든 임영웅 씨로부터 비롯된 네, 그 영웅에 관한 키워드가 들어간 상표권의 소유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임영웅 씨거나 아니면 임영웅 씨의 소속사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이도 저도 아닌 제3자들이 출원을 해놨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고, 그마저도 영웅시대나 아이임 히어로, 임 히어로 이것들은 키워드 검색 빈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명한 타인, 뭐 저명한 표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낮아요. 굉장히 낮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상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받게 되면 어떡할 건데 나중에. 나중에 권리 행사를 하겠지. 네. 이런 식으로 상표 등록 받아놓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수익 활동을 할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네, 우리가 임영웅 디너쇼, 네. 콘서트 이런 데 가게 되면 이런 게 박혀가지고 굿즈들이 나와서 팔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판매하는 주체는 임영웅 씨나 임영웅 씨 소속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일 거죠. 그리고 이게 등록돼서 판매된다면 나중에 소속사에서 이거를 그냥 가져다 쓸 수도 없어요. 네. 네, 왜냐면 이분들 상표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속사에서 조금 놓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소속사는 뭐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꼭 소속사가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네. 본인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모범 사례 네. 2개를 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죠. 네. 네, 첫 번째 이효리 씨입니다. 거꾸로 해도 이효리. 네. 이효리 씨는 네. 본인이 출원했어요. 2012년도에 네. 본인의 이름을 네. 각 상품 분류에다가 출원했고 당연히 등록이 되죠. 본인 그럼요. 이름이고 저명성 인정이 되니까 네, 당연히 등록이 되고요. 네, 그 다음 사례가 바로 이병헌님입니다. 로맨틱. 제가 뭐 다른 거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출연인은 소속사와 네. 그 다음에 이병헌이 본인이 공동으로 네. 출연돼서 소유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아마 이 소속사가 이제 본인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가 지금 뭐 3개만 보이시겠지만 총 10개예요. 네. 굉장히 많이 출연해가지고 다 포괄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더라.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저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미지나 네. 이름 이런 것들이 다른 제3자의 무단 선점에 의해서 굉장히 훼손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장치를 마련하셔야 되고 10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임영웅 씨 본인의 지금 이름이 지금 출원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기 때문에 빨리 출원하시라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저명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특허청 그다음에 법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네.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네.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최대한 잡음이 없으려면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유명하지 않으면 저명한 걸로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사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르브론 제임스. 네.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 지금 누구나 다 알죠. 네. 2002년, 2003년 르브론 제임스가 미국 고등학교 농구를 쓸고 다녔을 때 네.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괴물 같은 고등학생이 있다.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네네. 제3자가 출연해서 등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효를 걸었어요. 근데 기각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 외인으로서 농구 선수가 몇 차례 소개된 것으로는 저명성 인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네네.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너무나도 이제 임영님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제 사견으로는 그 임영님의 그 활동 명칭 임명웅이라는 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이 상품권을 가져가기 조금 힘들 거라 보여지긴 하지만 네. 거기서 파생된 다른 팬카페 명예 이런 것들은 네. 아직까지 그 정도 임영님 그 명칭 이름에 대한 그 수준까지 올랐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소속사 차원이든 아니면 임영님 본인에 의해서든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그때는 최대한 가까운 이런 변리사 찾아가셔가지고 빨리 이것들을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임영웅 씨 재빨리 본인의 성명을 상표로서 보호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팬카페 분들도 이게 애정이 지나치면 그게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영웅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 출연인 분들 모두 다 임영웅님 팬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스타에 대한 뭔가 훼손, 스타의 이미지에 대한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다른 트로스타가 준비 중입니다. 저희 지금 취재 중이고요.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네.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